자, 이번에는 이제 뭐 문제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아까 어제 배웠나요? 어저께 배웠나요? 클래스랑 아이디 선택자 개념에 대해서 이제 복습을 할 건데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div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5개 쓸 거예요.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해당 엘리먼트, 해당 div한테 속성이라는 걸 줄 수가 있고 근데 이 속성이라는 거는 특정 div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엘리먼트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클래스랑 아이디도 마찬가지죠. 클래스랑 아이디도 여러분들이 이제 특정 엘리먼트한테만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엘리먼트한테 줄 수 있는 속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클래스는 말 그대로 이름을 짓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클래스 A. 그러면 여러분들이 A라는 클래스, 자, 여기다가 div을 쓸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고 마진을 10셀 정도 떨구겠습니다. 숫자는 그냥 지울게요. 박스만 씁시다. 됐어요. 자, 지금 이제 어쨌든 이런 박스가 있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A라는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할래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당연히 A라는 클래스 이름 접근해가지고 입히는 게 가능하겠죠. 그죠? 블루라일까? 뭐 이런 식의 작업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클래스 이름은 여러분들이 A라 짓던 B로 짓던 C라 짓던 D로 짓던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중 가서는 정확한 명칭을 여러분들이 부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정확한 명칭을 부여할 수 있어야 된다. 정확한 명칭을 부여하지 않으면 그 해당 HTML 태그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왜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작업하다 보면 HTML 문서 굉장히 길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연습할 때는 굉장히 짧게 쓰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의 HTML 문서 길이 보면 엄청 길어요. 엄청. 제가 여기 컨버스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컨버스 홈페이지 들어가고 여기다 컨트롤 U라는 걸 누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태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뭔가가 많이 섞여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 컨버스 홈페이지 메인 홈페이지만 해도 지금 보면 이제 요 줄부터 엄청나게 많은 HTML 문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많은 문서의 내용에서 내가 뭐 이렇게 일일이 이름 안 붙이고 작업을 하면 그러니까 모든 엘리먼트에 이름을 붙일 필요는 없지만 특정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붙이지 않게 되면 그 녀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만든 사람조차 또는 여러분들이 회사의 실무에 들어가면 실무는 협업이란 말이에요. 같이 일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같이. 팀을 나눠가지고 같이 일을 하는데 내가 만약에 팀의 그 규칙에 어긋나게 뭐 어떤 거는 A로 짓고 어떤 거는 B로 짓고 그러면 사수가 뭐라 하겠어요? 너 왜 이름을 그따구로 지었니? 그러겠죠.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정확하게. 왜냐면 그거에 맞게 정확하게 이제 역할에 맞게 이제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으니까. 사실 얘도 지금 박스의 역할이라면 이름을 여러분들 뭐라 짓는 게 올바른 거예요? 박스라고 이름을 짓는 게 좀 더 올바른 바람직한 이제 클래스 이름 짓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 클래스 이름 짓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명명법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명명법. 이거는 참고로 명명 규칙 이거는 참고로 회사마다 달라요. 회사마다 다릅니다. 이제 뭐 이거는 이제 클래 이렇게 나오는 거야. HTML 클래스 명명 규칙이라고 쓸게요. 자, 여기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올려놓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이밍 규칙이라는 게 실제 존재해요. 그러면 그 네이밍 규칙을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예를 들어서 뭐 박스가 있어요. 박스가 있는데 그 녀석이 이제 레드 박스의 역할이래요.
그러면 레드 박스라고 짓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레드 박스라 짓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레드 박스라고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다 달라요.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걸 이제 보통 카멜 케이스라 하고요. 자, 카멜이 뭐죠? 낙타죠. 그죠? 낙타 혹 보면 이제 혹이 나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단어와 단어 사이에는 이제 두 번째 단어가 시작되는 거에는 시작이 대문자입니다. 시작 문자가. 그래서 이런 걸 카멜 케이스라 하고, 그 다음에 저도 이름 규칙을 다 외우진 않습니다. 이런 걸 이제 스네이크 케이스라 해요. 왜 그러냐면 언더바처럼 이제 뱀이 이제 기어다니는 형상이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짓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하이픈 조합이라고 해서 이제 이름을 짓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름 짓는 여러 가지 규칙이 있어요. 아이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마다 달라요.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름을 이제 그냥 지으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 클래스 네이밍 규칙 예라고 되어 있죠. 올바른 예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레드 박스면 레드 박스지, 이걸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에이셈의 클래스 이름은 요렇게 안 짓습니다. 카멜 케이스는 안 써요. 보통은 지금 제가 알려드렸던 요 하이픈을 이용한 요 케이스나 아니면 요런 식으로 스네이크 케이스, 요 둘 중에 하나만 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회사에 맞게끔 코드를 작성하시면 된다. 이거는 뭐 정답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올바른 예 이렇게 되어 있죠. 뭐 여기 보시면 잘못된 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회사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나중에 회사 가서 그거에 맞게 코드를 클래스 이름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자, 여튼 뭐 그걸 얘기하려 했던 건 아니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클래스랑 아이디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다시 div 한 다음에 박스라 써볼게요. 그 다음에 박스 달러, 그 다음에 곱하기 한 5개 정도만 만들게요. 그러면 박스가 1, 2, 3, 4, 5죠. 그죠? 그럼 물론 여러분들이 모든 박스에다가 공통적인 색상을 부여한다거나 공통적인 속성을 부여한다면 이런 식으로 써도 돼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써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박스를 썼는데, 박스 1이라고 썼는데 얘는 갑자기 이 박스 2도 아니고 박스 1-1이에요. 박스 1-1. 그 다음에 얘는 박스가 1-3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박스가 1-4래요. 그 다음에 얘는 박스가 1-5래요. 그러면 물론 여러분들이 얘네들 마찬가지로 박스 1-2를 선택하든 1-3을 선택하든 뭐 그렇게 작업을 해도 돼요. 그런데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클래스 이름 선택하는 거는 뭐 이해하니까 알고 있으니까 뭐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리고 뭘 설명해 드릴 거냐면, 선택자에는 속성 선택자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속성 선택자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일일이 써서 보여드릴 건데, 속성 선택자는 여러분들이 대괄호 해가지고 여기다가 대괄호라고 쓰면 대괄호 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해당 속성을 적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클래스가 들어간 녀석을 선택하는 거예요. 클래스라는 속성이 들어가 있는 엘리먼트를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요. 자, 대괄호 쓴 다음에 앞에 엘리먼트명 안 썼습니다. 클래스라고 한번 쓸까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루라고 또 순간 어떻게 될까요? 다 바뀌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지금 이제 다른 녀석들도 다 검색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왜냐면 코드펜에서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div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태그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div라고 써줄게요. 자, 보이죠? 자, div 중에 뭐예요? 클래스 이름이 붙어있는 녀석만 내가 선택하겠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근데 얘는 다양하게 조합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개념은 실제로 쓰는 이제 개념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는 게 좋아요.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클래스 한 다음에 박스라고 박스 1이라고 써줘요. 자, 그러면 이건 뭐다? 이건 그냥 단순히 박스 1이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진 녀석을 선택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거 쓸 바에는 어떻게 쓰는 게 나아요? 이런 건 그냥 점 박스라고 쓰는 게 훨씬 더 낫죠. 굳이 여러분들이 클래스 이름까지 붙여가지고 쓰기에는 너무 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는 뭐가 가능하냐면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자, 제가 여기다가 박스라고 쓸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클래스 뒤에다가 6 이렇게 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이시나요? Shift 6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건 뭐냐면 이런 걸 스타츠 위드라고 해요. 영어로는 스타츠 스타트 위드라 합시다. 스타트 위드. 그 다음에 이거는 뜻을 해석하면 뭐냐면 뭐 클래스라고 쓸게요. 클래스명. 그래서 클래스명으로 시작하는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작하는. 즉 내가 이 클래스명으로 시작하는 녀석을 선택하겠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Shift 6 누르고 여기다가 박스라 썼어요. 그러면 이건 뭐겠어요? 박스라는 이름으로 시작하는 녀석들을 내가 선택하겠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달러 표시가 있어요. 달러 표시. 자, 이거는 뭐냐면 end with를 말합니다. end with. 자, 얘는 클래스명으로 끝나는 이라고 보시면 돼요. 끝나는. 자, 하나만 더 하고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별표가 있어요. 자, 얘는 뭐냐면 컨테인이에요. 자, 컨테인 뜻이 뭐죠, 여러분들? 그렇죠. 포함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클래스명을 포함하는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스타트 위드, 그리고 요걸 엔드 위드, 요걸 컨테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내가 박스한테 공통적으로 줘야 되는 게 있고, 아니면 뭐 박스 1-2, 1-3, 1-4 이런 녀석들한테 줘야 되는 속성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여기다 박스라 썼는데 이게 만약에 클래스 이름이 이런 식이래요. 요렇게 되어 있대요. 요렇게. 근데 요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요 5개의 div가 공통된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공통된 속성을 가지려면 얘가 누군가의 붐으로 감싸져 있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들 다 골라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뭐 여기다가 박스 1을 골라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박스 1-2 골라내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뭐예요? 중복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중복은 별로 좋지 못하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하나가 더 추가됐대요.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다가 1-6이 추가됐대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박스 1-6이라는 요 녀석이 또 추가가 돼야겠죠. 그죠? 그러면 굉장히 또 불편하게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방법을 이제 이용하는 건데, div에 여러분들이 대괄호 쓴 다음에 클래스를 쓰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쓰면 이건 뭐다? 박스라는 녀석을 박스라는 이름으로 뭐한다? 시작하는 녀석을 내가 선택하겠다. 그죠? 변하죠? 자, 그 다음에 end with도 써봅시다. 자, end with 같은 경우는 뭐예요? 요걸로 끝나는 인데, 뭐,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만 써볼게요. 다시 3으로 끝나는 녀석을 선택하겠다. 그럼 다시 3으로 끝나는 녀석은 누구예요? 얘죠. 그죠? 얘니까 얘가 이제 파란색으로 변경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컨테인이라는 게 있다 했죠. 컨테인은 뭐예요? 별표죠. 별표라 쓴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 박스라고 쓰면 뭐예요? 이거는 박스를 포함하는 녀석을 선택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속성 선택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몇 개를 써도 상관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요. 여기다가 뭐 다시 1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건 뭐냐면 박스라는 이름도 포함하고, 그 다음에 다시 1이라는 이것도 포함하는 녀석을 내가 선택하겠다. 조금 더 검색 범위가 좁혀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HTML, 그러니까 CSS에는 뭐가 있다? 속성을 선택하는 속성 선택자가 있다. 그 다음에 속성 선택자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클래스라 적어주고, 무조건 클래스라고는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이제 start with, 이렇게 쓰면 end with, 이렇게 하면 contain. 그러니까 내가 어떤 클래스명으로 시작하는, 어떤 클래스명으로 끝나는, 어떤 클래스명을 포함하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해서 작성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속성 선택자를 사용할 수 있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제 한번 해봅시다. 자 정리하는 개념으로, 자 제가 div.a라 썼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예요? a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진 녀석인데 그 녀석의 엘리먼트가 뭐다? div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샵 a 이렇게 쓰는 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그렇죠? 클래스랑 하나 엘리먼트에 여러분들 클래스랑 id 동일하게 동시에 주는 거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id랑 클래스 이름이 같다고 상관없습니다. 참고로 같은 건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부에 뭐 이렇게, 자 이런 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무조건 A3L상에 해당 아이디는 몇 개? 하나밖에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성은 할 수는 있거든요. 작성한다 해가지고 얘가 오류를 내뿜고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웹 표준성 검사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 코드를 다 작성하고 나면 웹 표준성 검사를 통해서 내가 HTML 문법이라든지 CSS 문법을 잘 작성했는지를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다 걸려버려요. 다 체크됩니다. 걸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잘 체크를 하고 작성을 해야 된다. 무작정 아이디를 남발해서 쓰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디는 한 번만 쓸 수 있는 와일드카드예요. 와일드카드. HTML상에.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거는 div면서 a라는 클래스 이름, 그 다음에 id가 a라는 id를 가진 녀석을 선택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기다 .b라고 썼어요. 이건 뭐예요? .b라는 클래스 이름도 포함하고 있는 녀석을 내가 선택하겠다. 그런 의미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내가 이제 섞어가지고 작업하는 것도 가능해요.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진 않지만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선택자를 어떻게 작성하고 어떤 식으로 조합하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라고 검색한 것보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당 엘리먼트가 있으면 div.a 얘가 또 검색 순위가 훨씬 더 높다라고 했죠. 그죠?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얘보다는 얘가 좀 더 검색 순위가 높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 id라 썼어요. id.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검색 순위가 제일 높은 게 누구예요? id죠. id로 검색하는. 그래서 id로 검색한 녀석 다음이 이제 css, 그러니까 이제 클래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클래스 개념, 그 다음에 id 개념을 복습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